네, 안녕하세요. 김성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드헌팅 쪽과 스타트업 씬에서 11년 정도 채용을 계속 담당해온 채용 담당자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스타트업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현재는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네, 현재는 세무 환급을 하고 있는 지엔터프라이즈라는 텍스테크 기업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지엔터프라이즈 내에서는 다이렉트 소싱이라든지 인바운드를 통한 지원자 관리, 그리고 채용 브랜딩을 위한 컨텐츠 관리까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셨는데 스타트업은 자유력서를 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하시는 자유력서 포맷이나 혹은 자유력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 따로 선호하는 포맷은 없지만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최근에는 노션 통해서 본인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위주로 정리해서 들어오는 이력서들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본다면 그런 포맷들이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이력서를 작성할 때 팁이라고 한다면은 직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프로덕트 오너라든지 프로덕트 디자이너처럼 직접적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직군 같은 경우에는 경력 기술서뿐만 아니라 본인의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에도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나열하는 식보다는 이 결과물이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지 그 과정 자체를 중점적으로 기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직군들도 경력기술서를 작성하실 때 언제 어떤 기업에서 이뤘다는 내용보다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본인이 담당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기여했던 부분이라든지 성과는 어땠는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작성하시기보다는 실제로 그 기업의 제품을 사용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어떤 피드백이나 개선점에 대한 부분들을 자소서에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취준생분들이나 주니어 경력분들은 자소서 쓸 때 내가 했던 경험이나 경력을 열거하는 수준으로 많이 쓰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원하는 기업에 직접 들어가 보고 그 기업 홈페이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내가 가진 역량으로 이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시키겠다. 이런 로드맵을 담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네, 사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서를 받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저희 회사 제품을 사용해 본 자소서라든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점을 제안해 주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더 눈길이 많이 가죠. 이렇게 자소서를 작성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채용 담당자가 이력서와 자소서를 통해 평가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모든 지원자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는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는 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언제 어느 기업에서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한 이력서를 제출해 주셨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 기업이 그 시기에 어떤 단계에 있었는지까지 조사하면서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경우에 이력서 상에는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기업이 그 시기에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안정화된 단계에서 운영 업무 위주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주도성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네, 확실히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다르고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스타트업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 단계에서 어떤 인재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그 단계에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그 인재가 어떤 단계의 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채용 담당자로서 이력서나 자소서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이력서나 자소서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기억에 남는 이력서나 자소서라고 한다면 제가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면서 신입분들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소서에 저희 회사 제품을 몇 년 동안 사용하시고 그 경험에 대해서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점에 대해서까지 작성을 해준 자소서가 있었어요. 그분의 자소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바로 탈락시키는 이력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력서를 통해서도 그분의 어떤 지원의 의지라든지 정성 같은 것들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어떤 기업에서 언제 근무했다라고 기업명과 근무 기간만 딱 한 줄씩 작성된 이력서라든지 아니면 너무 저희가 찾고자 하는 직무와 맞지 않는 경험을 갖고 있는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 탈락시키는 이력서 같습니다. 네, 확실히 기업명도 중요하겠지만 채용 담당자로서는 그 기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기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사실 어떤 기업에서 일했는지 보다는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업무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력서나 자소서가 통과를 하게 되면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하시고 보고자 하는 역량은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면접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을 파악을 하는데 기업별로 인재상에 따라서 각각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기업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에도 기존의 업무를 하시면서 문제를 어떻게 파악했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중점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고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실제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해소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커뮤니케이션 역량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분들이나 주니어 경력분들이 이거를 면접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내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갈등 상황을 해결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확실히 드러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한 번씩 잘 정리해서 면접 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도 많이 진행해 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면접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도 면접을 계속 진행하고서 이 인터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면접을 진행했었던 분이 좀 기억에 남는데 굉장히 저희가 원하고 있는 인재상과 흡사한 분이었어요.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좋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직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좋았는데 팀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의 성향이 하나의 팀으로서 목표를 이루자 보다는 개인의 목표, 개인의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면들이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면접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팀워크를 해칠 수도 있는 요소가 발견돼서 아쉽게도 합격 의견을 드리지 못하고 불합격 결과를 전달드리게 됐고요. 반대로 좋은 기억으로 남는 면접자분도 있으신데요. 제가 면접을 진행하고 10분 만에 꼭 채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분인데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스타트업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인데 스타트업으로 도전하게 된 사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좋았고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후보자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탈락하는 지원자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사실 탈락하는 분들도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지원자 같은 경우에 많이 탈락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지 못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험한 것보다 굉장히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면접에 맞는 정답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골수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개발 직군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본인과 다른 직군에 있는 분들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스킬이라든지 업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분들, 저는 스스로 완벽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 설명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미달된다는 사유로 많이 탈락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역량은 뛰어나지만 팀플레이로서 팀으로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본인 혼자 스스로만 성과를 내려고 하는 분 같은 경우도 많이 탈락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면접에서는 스타트업의 인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게 느껴지는데요. 여러 스타트업의 채용 담당자로 근무해 보신 바 각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 다를까요? 네, 각 스타트업별로 원하는 인재상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도전 정신이라든지 성장을 추구하는 분들을 선호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 중에서도 좀 더 문제 해결력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에 집중을 하느냐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스타트업의 인재상들은 홈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을까요? 네, 대부분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미션이라든지 인재상에 대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게 안내되어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JD라든지 채용 공고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꼭 면접 보기 전에 이 스타트업이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채용 공고를 통해서 각인을 한 다음에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